네, 그 코드를 조금씩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액션 스페이스를 이렇게 0, 1로 우리가 어, 만들었었는데 리스트죠, 그쵸? 이 타입이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어, 이제 아까 처음에 불러왔던 요 모듈에서 스페이스를 만드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그러니까 버튼 0을 누르는 거하고 버튼 1을 누르는 거하고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2라고 써주고, 만약에 이제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여기 3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이제 디스크릿 하고 2라고 되어 있는 뭔가가 나오게 되는데, 얘를 액션 스페이스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액션 스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거의 이제 똑같은 코드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요거는 임시로 제가 언더바 액션 스페이스라는 이제 변수에 이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리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0, 1 중에 이제 하나를 뽑는 그 자체적인 이러한 기능이 얘는 이제 당연히 없겠죠. 이런 기능이 없지만 모듈에서 제공하는 액션 스페이스는 내부적으로 이제 샘플이라는 메소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0과 1 중에 하나가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뽑히게 되는 그러한 그 함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오픈 AI에서 만든 짐이라는 그 모듈을 이용해서 액션 스페이스를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이 샘플이라는 기능이 자체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두 개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뽑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짰잖아요.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안에서 이 자체적으로 샘플을 뽑게 되면은 샘플링이 된다. 한 10개 정도 뽑아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PRINT 다음과 같이 0과 1이 랜덤으로 이제 피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점까지는 아닌데, 그 액션 스페이스에 내가 이제 어떠한 액션이 유효한지 검사를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만약에 이제 0이라는 게 이 액션 스페이스 안에 있냐, 이런 거를 이제 물으면은 0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샘플을 통해 갖고 뽑을 수 있는 액션 타입 중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1이라는 게 있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true라고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2 같은 거를 2가 이제 액션 스페이스 안에 있냐라고 이제 물으면 요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대답이 되죠. 1은, 그래서 이게 true가 나왔기 때문에 0은 유효한 액션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1은 이러한 의미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거는 사실 그 리스트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가능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액션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위에 코드를 다시 한번 이제 수정을 해보면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고 주석은 지우고 이제 무지한 자의 행동이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액션 스페이스에서 하나의 이제 샘플을 뽑는 이렇게 이제 단순한 코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액션이 이제 랜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클리어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최근 20개를 합쳐봤자 1900점을 이제 넘을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버튼 1을 이제 굉장히 많이 눌러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수정이고 두 번째 수정은 우리가 지금 강학습은 항상 에이전트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에이전트는 버튼을 누르는 사람, 그 다음 환경은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뭔가 어떤 리어드를 주는 어떤 존재, 혹은 사람, 게임 환경,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중에서 그 환경에 해당되는 얘를 제가 클래스로 만들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드가 조금 더 단순해져요. environment 클래스를 이제 선언을 할 건데 밴딧이라는 이름의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우리가 그 에이전트가 이제 환경한테 뭐를 주냐면은 액션을 주죠. 액션을 주면은 환경은 이제 에이전트한테 뭐를 주냐면 그 리워드를 줍니다. 그렇죠? 이러한 과정을 이제 단순화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함수 이름은 제가 스텝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이러한 그 메소드를 정의를 할 건데 만약에 이제 액션이 그러니까 입력으로 받은 액션이 이제 0이라면은 1을 리턴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입력으로 받은 이제 액션이 1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액션은 0 아니면 1이니까 액션. 이렇게 이제 단순한 기능을 포함한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만들 수가 없네. 뭐지? 잠깐만요. 왜 이런 거야? 어? 이상한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었나? 아이 다시 치워야 되잖아.
왜 이런지 잘 모르겠네. 여기 이 사이에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우니까 백스페이스로 누르니까 뭐가 지워져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클래스를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선언을 하면은 밴딧 env라는 게 이제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에 스텝이라는 애가 있겠죠. 스텝은 액션을 입력으로 받으니까 액션을 이제 0으로 입력을 주게 되면은 1이 보상이 되고 1로 이제 입력을 주면은 100이 이제 보상이 되는 이러한 간단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위에 코드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하면 이렇게 하고 env는 밴딧 해서 만들어주고 리워드 이제 저장을 해줘야 되겠고 액션은 랜덤으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함수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env 스텝 액션을 이제 넣게 되면은 리워드가 나오게 되니까 요거를 리워드라고 이제 제가 저장을 해주고요. 요거를 기록을 위해서 어펜드를 해주면 이런 코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똑같은 코드죠. 이것도 이제 역시 랜덤으로 액션을 하기 때문에 게임을 클리어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액션을 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만약에 1로 주게 된다면은 리워드가 이제 100이 돼서 19번 정도 이제 시도를 하고 그냥 바로 이제 게임을 이제 풀었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제 에이전트 클래스라는 걸 이제 만들 건데요. 계속 이제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에이전트하고 환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환경. 요 둘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데 에이전트는 이제 환경에 뭐를 주냐면은 액션을 주죠. 그쵸? 그 다음에 환경은 에이전트한테 뭐를 주냐면 이제 보상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액션을 하고 환경에서 받은 리워드를 간직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간직이란 말 하죠. 이러한 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에이전트 이건 이제 1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도록 할게요. 얘는 그 처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정보를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액션 스페이스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스페이스를 짐 디스크릿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이제 act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얘는 액션 스페이스에서 샘플을 하나 이제 뽑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얘는 배운 게 없을 때 이러한 액션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배운 게 환경을 잘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이런 거 그러니까 1을 계속 누르는 이러한 액션을 하는 게 적당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워드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리워드라는 변수를
뭐 일단은 선언만 해놓고 아무것도 넣지 않겠습니다. 액션도 그냥 선언만 해놓죠. 선언만 해놓고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 다음에 액션들을 기록할 리스트도 그냥 저장을 하고 리워드를 이제 기록할 비어있는 리스트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에이전트 1에서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면은 이 에이전트에는 처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초기화되어서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에이전트의 액션 스페이스라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샘플을 이렇게 뽑게 되면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랜덤으로 샘플을 하나 이제 뽑는 게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고 액트라는 거를 해도 랜덤으로 이제 샘플을 뽑아갖고 이 뽑힌 샘플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겠어요? 액션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 리워드를 이렇게 저장할 변수도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지금 아무것도 넣지 않았고 지금 넌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비어있는 리스트나 이러한 이 그 비어있는 리스트도 매 이터레이션마다 액션과 리워드를 저장하기 위해 지금 존재합니다. 아무튼 지금 액션을 하고 환경에서 받은 리워드를 이제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지금 간직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저장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우리가 그 에이전트가 경험한 거 있죠. 이 경험한 거를 저장을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함수를 선언을 하고요. 액션 여기에는 append 액션을 저장을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는 함수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드가 대충 어떤 느낌으로 돌아가냐면은 일단 시점 1, 시점 0이라 해야 되겠다. 처음에 이제 초기화를 하는 단계, 초기화를 하는 단계에서 인바이러먼트를 하나 만들고, 그쵸? 밴딧에서 이렇게 인바이러먼트를 만들고 에이전트를 또 하나 만듭니다. 에이전트를 에이전트 1이라는 클래스에서 이제 만들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에이전트의 액션과 뭐 에이전트의 이제 리워드 같은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진 않겠죠. 그냥 비어 있는 값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시점 1에는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에 어떠한 그 행동을 하는 이러한 이제 행동을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액션, 액트,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 그쵸? 지금은 제가 랜덤으로 액션을 뽑게 되어 있으니까 랜덤으로 뭔가 이제 액션 값이 0 아니면 이제 1이 들어가 있겠죠. 요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는 이제 액션에는 1이 뽑혔네요. 그쵸? 요거는 이제 계속 누르다 보면 0도 뽑힐 수 있고 1도 뽑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리워드는 아직 환경으로부터 이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 environment는 이제 step이라는 함수만 있는데, environment는 이제 환경을 그 액션을 받아갖고 에이전트한테 이제 액션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액션을 가지고 여기 에이전트 액션, 이렇게 이제 받게 되면은 이게 이제 리워드를 주는 거죠. 이렇게 1. 만약에 이제 액션이
1로 뽑히게 된다면 1로 뽑히게 된다면 여기 있는 리어드는 이제 1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이전트가 행동을 했으니까 인바이러먼트한테 뭔가 이제 보상을 이제 받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상을 받았으면은 에이전트는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요? 리어드라는 곳에 요 보상값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다시 보면 100이라는 보상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액션 아무것도 없고 행동을 해가지고 액션이랑 이제 리어드를 살펴보니까 행동을 해서 에이전트는 1이라는 행동을 갖고 있고 보상은 아직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1이라는 에이전트의 액션을 인바이러먼트에 넘겨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그 보상값이 나오게 되는 함수죠. 그거를 이제 에이전트는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액션은 1이 되고 리어드 그에 대응하는 리어드는 이제 100이 되었다는 이러한 정보들이 저장이 되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액션을 0으로 했다면은 리어드는 이제 1로 저장이 되겠죠. 액션은 0, 그다음에 대응하는 리어드는 1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그 요거를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 에이전트 액션을 받아가지고 요렇게 이제 저장을 하고요. 인바이러먼트한테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하게 되면 그냥 똑같은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하기 전에는 당연히 env 에이전트 액션이라고 만약에 치게 되면은 그런 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겠죠. 처음에 우리가 정의한 게 없으니까 이런 게 이제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는 똑같고 인바이러먼트가 에이전트로 받은 이제 액션은 이제 0의 값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죠. 뭐 이거는 이제 불필요한 코드인데 사실 이제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한테 뭔가 이렇게 주는 식으로 제가 시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래갖고 요 화살표로 좀 더 이제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위에 스텝으로 놓고 여기에서 밑에 스텝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다가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에이전트 행동을 인바이러먼트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이러한 기능. 그래서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한테 뭔가 이렇게 주는 그게 이제 시점 1이고 시점 2는 인바이러먼트가 이제 그 스텝을 통해 갖고 에이전트의 행동에 대한 보상값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는 다시 이제 그 값을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전히 에이전트는 액션 값은 있는데 요 값은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이 액션들을 이게 저장하는 이제 요 함수를 써야 될 텐데 이 값들을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리워드 값도 없겠죠.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자체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값들을 저장을 하겠죠. 에이전트가. 그래서 이제 한 스텝이 이제 이러한 느낌으로 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인바이러먼트가 에이전트한테 뭐를 주고 에이전트는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저장까지 하는 요 과정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코드를 짜는 사람 자주 이제 활용해 본 사람들은 요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건데 처음에는 이제 좀 그 익숙하지 않다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데 이렇게 인바이러먼트하고 에이전트까지 만들게 되면 전체 코드가 상당히 이제 간단해져요. 일단 밴딧에서 인바이러먼트를 하나 새로 만들고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1에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포 50번 정도 하는데 이제 스텝 이거 좀 긁어 올까? 이렇게 이제 긁어 오게 되면은 첫 번째 스텝은 이제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한테 뭔가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에이전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행동 결과를 인바이러먼트가 위에서처럼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요거를 하면 이제 이 과정이 이제 끝나는 거죠. 랜덤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 액트를 하게 되면은 에이전트 액션에는 여기 제가 랜덤으로 뽑겠는데 뭐 1만 이렇게 뽑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텝을 가면은 요건 이제 똑같고 에이전트 env 요건 똑같은데 환경이 이제 에이전트한테 뭔가를 이제 주는 거죠. 환경이 주는 건 이제 보상이니까 스텝 에이전트 액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리워드 값이 나오죠. 이 리워드 값을 누가 저장해요? 에이전트가 저장을 하면 되겠죠. 리워드,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세이브 이렇게 하면은 이 코드가 이제 대신 실행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 코드고, 요거는 이제 메인이 아니고 좀 그 출력을 위한 비본질적인 코드인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T로 하는 게 좋겠네. T로 바꿔주고 액션 리워드 그 다음에 리워드들이 이제 뭐써 요런 코드가 이제 잘 돌아갈 겁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에이전트.액션에 저장이 되어 있겠지. 에이전트.액션에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는 에이전트.리워드에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는 에이전트.리워드스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것도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러한 식으로 코드를 좀 간략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이제 뒤에 복잡한 게임을 가면은 제가 가급적이면 이 형식을 거의 이제 유지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게임에서 뭐 클래스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게임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 텐데 이게 이제 뒤에 있는 코드를 위한 겁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렇게 하면 이제 게임을 깰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제 랜덤으로 액션을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수정. 요게 이제 좀 깁니다. 이제 학습 과정을 포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 강학습을 한다라는 거는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건데 우리는 환경을 이해하는 순간 행동을 1이 눌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버튼 1이 눌려져야 된다라는 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계가 처음에는 0, 1을 무작위로 누르더라도 나중에는 그 리워드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스스로 점점 1에 이제 가까운 그런 그 버튼을 이제 누르게 유도를 하는 거죠. 계속.
그거를 한번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 일단 좀 정리를 하면은 되게 이제 쉬운 내용인데 좀 길게 쓰겠습니다. 원래 이제 강학습이라는 거는 그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환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인데 특히 이 화살표의 과정을 수식화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는 환경 EMV를 이해하는 순간 에이전트가 최적의 행동 최적의 행동이라는 거는 그 버튼 1을 누른다는 의미죠. 이거를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학습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1을 누르면 되겠네 하고 그냥 알려준 거지.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코드는 이제 뭐냐? 지금까지 코드를 이제 쭉 살펴보면은 일단은 뭐 좀 정리를 하면 이제 클래스를 선언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EMV 요거를 이제 선언을 하고 에이전트 클래스를 이제 선언을 해야 됐죠. 요런 것들을 이제 해줘야 됐고, 그쵸? 그 위에 있던 이제 요러한 부분들, 요러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밴딧이라는 이제 클래스를 선언하는 이제 요러한 부분,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 에이전트를 인스턴스화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화. 이게 이제 어디냐면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제 그 클래스에서 각각 인바이러먼트와 에이전트를 인스턴스화 시키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루프를 돌렸죠. for 루프를 게임을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여기에서 요거는 그 초기화를 하는 부분이고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다시 이제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그 메인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비본질적 코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비본질적인 코드는 그 학습 과정을 뭔가 디스플레이하고 단순하게 학습의 종료 조건을 체크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코드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코드는 이 여기가 요 부분이죠. 아 밑에 해놨구나. 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에이전트가 뭔가 이제 환경에 액션을 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이 이제 에이전트한테 뭔가 리워드를 주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 뒤에 반복이 될 거라서 일단 지금까지 코드를 좀 이제 정리를 했고 요 흐름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은 앞으로 코드를 이해할 때 좀 편리합니다. 아무튼 뭐 앞으로 아니지 이제 지금 당장 학습 과정을 포함하는 코드는 어떻게 짜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버튼 1을 눌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정하냐면 일단 요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야 돼. 요 부분에서 학습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은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게 그냥 랜덤으로 뽑거나 아니면 1만 계속 뽑거나 이게 두 가지 케이스였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랜덤으로 뽑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1이 뽑히게 되는 이제 그러한 함수로 이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액트 함수를 좀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코드도 조금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은 1, 2는 그냥 에이전트하고 인바이러먼트하고 상호작용만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에이전트가 여기 일단 경험을 저장하고 학습을 하는 과정이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과정이 이제 추가가 되어야 되겠죠. 뭔가 이게 화살표가 좀 헷갈리게 돼 있네. 그래 이렇게 하니까 좀 낫다. 아무튼 지금 이제 포인트는 에이전트가 학습을 어떻게 하냐 이게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는 강학습을 구현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다는 게 되겠죠. 지금도 이제 되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 갖고 버튼 1 0이랑 1인가 이렇게 눌렀을 때 보상값들을 그냥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를 눌렀을 때 내가 이제 처음에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여기를 눌렀더니 계속 뭐 1 뭐 이렇게 받고 여기는 100 이렇게 받으면은 얘는 이제 평균적으로 1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100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버튼 0을 누를지 버튼 1을 누를지 이제 결정을 하는 거는 내가 평균적으로 받을 보상값 있죠. 요건 이제 버튼 0을 눌렀을 때 우리가 이제 기대한 보상값 Q 뭐 0이라고 합시다. 요거는 버튼 1을 눌렀을 때 이건 Q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Q0 플러스 Q1 분의 Q0 요거의 이제 확률로 버튼 0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런 확률로 버튼 1을 누르게끔 하면은 당연히 이제 뒤에 가면은 얘는 이제 1의 값에 각각 1의 값으로 이제 될 거고, 요거는 우리가 100의 값으로 우리가 정리가 될 테니까 결국에는 101분의 1의 확률로 101분의 100의 확률로 버튼 1을 누르고 101분의 1의 확률로 버튼 0을 누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버튼 1을 누를 확률은 Q0 플러스 Q1 Q0 버튼 0. 이렇게 버튼을 누르도록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버튼 1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버튼 0, 그러니까 둘 다 데이터 없으니까 0, 1을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이제 누를 건데 시간이 이제 지날수록 버튼 1을 이제 주로 누르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요 알고리즘의 이제 사소한 걱정거리는 뭐냐면은 뭐 t가 이제 당연히 0이면은 이제 어떡할 거냐, 요런 거죠. 왜냐하면은 t가 0인 시점에는 우리가 버튼 0 요거의 이제 평균적인 보상값,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평균적인 보상값이 그냥 무조건 1이랑 100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환경 같은 경우는 1에서 뭐 1 근처로 랜덤으로 주고 100 근처로 랜덤으로 주니까 하여튼 우리가 뭐 버튼 0을 누르면 0.9가 나오든 뭐 1이 나오든 1.01이 나오든 뭐 그런 식으로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아무튼 버튼 0을 누르면 평균적으로 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믿어지는 보상값이랑 버튼 1을 누를 때 평균적으로 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되는 어떤 이제 보상값, 이런 것들에 이제 비를 구하면 된다. 요거는 이제 합리적인데, t가 0 시점에는 우리가 사인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출현할 때 버튼 0을 누르면은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보상값은 0이에요. 둘 다는 초기값이 없잖아. 그러면은 이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0 플러스 0분의 0 뭐 이렇게 이상한 꼴이 되니까 좀 이상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제 사소한 걱정, t가 0이면 이제 어떡하냐 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뭐 0일 때는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하고,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 어느 정도 이제 쌓이고 그 다음부터 누르면 되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들이 이제 t가 이제 1일 때도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t가 1일 때는 뭐 예를 들어 갖고 버튼 0은 눌렀다고 칩시다. 그럼 1의 보상을 받고 버튼 1은 누른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시간이 지날수록 버튼 1을 주로 누를 것이다. 이게 틀려지는 게, t가 1일 시점에 첫 버튼을 0으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버튼 0을 누를 확률은 뭐가 돼요? 1 플러스 0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버튼 1을 누를 확률은 1 플러스 0분의 0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에도 버튼 0을 누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시점에도 1, 0이 평균값이고 계속 버튼 1만 누르게 되겠죠. 버튼 0만 누르게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t가 0일 때 이런 경우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랜덤으로 액션 값을 뿌려주는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예제가 좀 되게 극단적인데, 버튼 0을 누르고 버튼 1을 누르면은 버튼 0을 누르면은 보상이 이제 0 근처에서 이러한 정규 분포에서 보상이 튀어나오고,
버튼 1을 누르면은 보상이 이제 0.01 크게 차이는 안 나요.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이러한 정규 분포에서 보상이 이제 튀어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버튼 0을 누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1을 누르는 게 좋아요? 분산은 똑같다고 치면은 버튼 1을 누르는 게 더 유리하죠.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버튼 0이랑 이제 버튼 1을 몇 번 눌렀는데 버튼 0 눌렀을 때 우연히 표본이 이런 곳에서 나오고 버튼 1을 눌렀을 때 표본이 우연히 이런 곳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학습돼 갖고 쌓인 데이터가 그러니까 초반부터 버튼 0을 누르는 게 유리한데 이렇게 판단이 되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0번만 누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알고리즘 상으로는 그래갖고 이런 경우를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초반에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한 기간 동안에는 뭐 100번이든 충분한 기간 동안에 0이랑 1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눌러가지고